주식 가격 이거 좋은 문제 마음에 들고 마음에 드는 좋은 문제이고 자 일단 손으로 풀고 문제 코테 문제 풀 때는 손으로 풀고 손으로 내가 어떻게 풀었는지 손으로 풀 때의 그 규칙 절차 이걸 좀 정리하고 정리한 규칙 절차를 구현하고 이게 정답이에요. 그렇게 해야 돼요. 아무튼 이 문제도 손으로 먼저 풀어봅시다. 이런 게 있다고 할 때 이거 안 떨어지고 안 떨어지고 4 안 떨어지고 5 2 3 4 5 안 떨어지고 3 4 5가 떨어져야죠. 근데 답배열에다가 떨어지는 값 이걸 이렇게 해야 되는데 5는 바로 다음 칸에서 떨어졌으니까 1이고 얘는 4는 다음 칸이니까 2죠. 그러면 이 값을 어떻게 계산할 거냐? 계산식을 만들어야 되는데 현재 항목의 인덱스 빼기 떨어지는 항목의 인덱스지. 이렇게 계산해서 이렇게 하면 되죠. 그 다음 항목, 자, 요거 두 개 떨어지는데 뭐 마찬가지죠. 지금 얘 인덱스가 5고 얘 인덱스가 4니까 1이고 5 빼기 1이니까 4죠. 다음 얘가 떨어지는데 얘 인덱스가 6이고 얘 인덱스가 5니까 5 빼기 1에서 1이고 참 6 빼기 5에서 6 빼기 5에서 1이고 다음 마지막 남은 거 이거 두 개 남았는데 그 얘가 0이 돼야죠. 그러면 마지막 남은 애들은 마지막 인덱스의 그 마지막까지 끝까지 남은 항목은 어떻게 기록하냐면은 남은 항목의 인덱스 빼기 마지막 항목 인덱스 하면 되죠. 그러면 얘가 0이 되죠. 왜냐면 얘가 마지막 항목이고 마지막 항목의 인덱스로 마지막 항목의 인덱스를 마지막 항목의 인덱스로 빼니까 이건 당연히 0이고 얘는 얘가 인덱스가 0이고 얘가 6이니까 6 빼기 0에서 6. 그러면 6 맞지? 왜냐면 한 칸, 둘, 이게 남은 칸이니까 끝까지 남았으면은 여기까지 남은 거죠. 1, 2, 3, 4, 5, 6 당연하죠. 맞아요. 그래서 식 두 개 발견했고 그다음에 이렇게 여기서는 그냥 지워버렸지만은 우리가 구현할 때는 배열의 항목의 값이 1 이상이라고 했으니까 떨어진 항목은 0으로 대입하면 0이 값이 0인 건 이미 떨어졌다. 이렇게 하면 되죠. 문제를 읽어보니까 n의 최대값이 10만이래. 이게 아주 전형적인 숫자예요. 코테 문제에서 n의 최대값이 10만이다 하면 뻔해. 요 얘기예요. 네가 평범하게 이 문제 구현하면 중첩된 for 루프로 구현하게 되고 그래서 n의 제곱이 될 거야 라는 힌트예요. 그리고 n의 제곱이면 10만의 n의 제곱이면 100억이죠. 그러면 시간 초과해. 그리고 만의 n이 만이면 만의 제곱이면 1억이지. 그건 애매해. 1억은 그 이렇게 계산해서 그게 1억이 되면 만의 제곱은 1억이니까 그건 시간 초과 날 수도 있고 안 날 수도 있고 애매해. 근데 1억이 아니라 10억, 100억 이건 확실히 시간 초과 나요. 제곱해가지고 10억 만들기는 좀 쉽지 않은데 제곱해가지고 100억 만들기는 쉽죠. 이거예요. 이게 만이면 제곱해서 1억이고 10만이면 제곱해서 100억이야. 전형적인 숫자. 딱 n이 최대값이 10만이다. 그러면 딱 요 얘기예요. 평범하게 구현하면 n의 제곱이고 그러면 시간 초과야. 그러면 이 문제를 그러면 시간 초과를 어떻게 해결하지? 라는 그런 고민을 하지 말고 이런 문제를 만나도 즉 그 답만 맞는 구현을 먼저 하는 게 좋아요. 그래서 호태 훈련을 많이 해보면 이런 문제 쭉 읽어보고 n의 제곱에 해당하는 문제는 답만 맞추는 구현은 빨리 할 수 있는 문제가 대다수예요. 그러니까 코테 여러분이 시험 공채 코테 시험 볼 때 한 5문제 정도 나왔다고 할 때 뒤에 한 3문제 정도 앞에 한두 문제는 매우 쉽고 세 번째 문제는 그만하고 뒤에 마지막 두 문제는 굉장히 어렵지. 근데 굉장히 어려운 이유가 답만 그 시간 효율 때문에 굉장히 어렵지 답만 맞는 구현은
이 5개 문제 답만 맞춘다 하면 5개 문제가 비슷비슷한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1번, 2번처럼 쉽게 답만 맞는 구현은 즉 그 시간 효율까지 따지면 레벨 3, 레벨 4로 어려워지지만 시간 효율 안 따지고 답만 맞는 구현이면 그냥 레벨 1, 레벨 2 정도를 안 넘어가는 문제가 거의 대부분이야. 거의 대부분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이 콧대 훈련하면서 꼭 훈련해야 되는 게 뭐냐면 답만 맞추는 구현 훈련을 꼭 해야 돼요. 왜 그러냐면은 답만 맞추는 구현을 예를 들어서 나는 그런데 나는 문제 읽고 이해하고 답만 맞추는 구현을 하는 데 있어서 대충 한 평균 10분 정도, 쉬운 문제는 5분에서 10분 정도예요. 10분이라고 해봤자 최대 10분 나 같은 경우는 평균 한 7분이라고 하자. 7 곱하기 5문제. 그럼 35분이잖아. 35분 만에 답은 다 맞추는 거죠. 그러면은 앞에 2문제는 그게 정답이고 뒤에 3문제는 중간 점수를 받겠죠. 35분 만에 앞에 2문제는 정답, 뒤에 3문제는 중간 점수. 그런 공채 코테가 보통 한 3시간, 4시간 이렇게 주어져요. 근데 3시간, 4시간 중에서 35분 만에 앞에 2문제는 정답, 뒤에 3문제는 중간 점수야. 훌륭하잖아. 가성비가 대단하잖아. 꼭 그런 훈련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어려운 문제를 풀 때 답을 찾아서 그 답을 이해하는 식으로 공부를 하면 어떤 훈련을 못 하게 되냐면 답만 맞추는 훈련을 못 하게 되는 거지. 왜냐면 여러분이 찾아서 구한 그 답은 여러분이 찾아서 구해서 공부하는 답은 시간 효율까지 구현한 답이니까 어렵게 구현된 거죠. 꼭 문제 풀 때는 답만 맞추는 구현을 훈련을 꼭 하기 바래요. 모든 문제 풀 때. 그러면 그런 훈련을 꼭 하면 어떤 문제든 답만 맞추는 구현은 나처럼 한 5분, 10분 정도, 평균 한 7분 정도면 문제 읽고 이해하는 것까지 포함해서 문제 읽고 이해하는 것도 훈련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비슷한 게 코트 문제를 몇백 개 풀어봐. 그러니까 익숙해지는 게 훈련이지. 몇백 개를 계속 그런 반복해서 훈련을 하면 익숙해지고 쉬워지죠. 과제에서 꼭 스스로 풀어보는 훈련을 꼭 하라. 중에서 답만 맞추는 구현을 꼭 해봐라. 정답이 아닐 게 뻔하더라도. 왜냐면 중간 점수는 받으니까. 자, 정도 구현은 금방 하지. 이게 현재 인덱스예요. 요거. 요거고. 요거 보면서 구현하면 돼. 이렇게 딱 정리 금방 하고 이 정리 보면서 이 구현도 금방 하죠. 현재 인덱스 I. 그다음에 제거. 왼쪽으로 여기서 가로 방향으로 쭉 제거한 거. 왼쪽으로 제거해야 되니까 이게 왼쪽이죠. 이렇게 가야 왼쪽이죠. 왼쪽으로. 0이면 이미 제거된 거. 이미 제거된 건 0으로 하자고 했죠. 0 이게 제거예요. 네, 떨어질 항목은 현재 항목보다 큰 게 떨어지는 거죠. 그리고 이 계산식 이거 아까 위에서 만들었죠. 위에서 로직 다 만들었으니까 금방이지. 그럼 마지막 항목 마지막까지 남은 항목 0보다 크면 남은 거죠. 그러면 이게 마지막 인덱스 빼기 남은 항목의 인덱스라고. 아이코 거꾸로 썼구나. 그치 이거지. 이 정도는 뭐한 5분밖에 정말 안 걸려. 훈련만 이거 문제 짧잖아. 이거 변하고 5분밖에 안 걸려요. 그렇지만 어쨌든 정답은 아닐 거야. 시간 초과가 뻔해요. 자, 그런데 이런 훈련을 나는 이렇게 이런 코테 문제를 나는 거의 난 잘 답을 찾아보려고 안 해요. 정답 맞으면 그냥 그걸로 끝나고 다른 사람은 어떻게 풀었나도 잘 안 봐. 거의 정말 몇 시간 고민했는데 못 풀겠다 아니면 답을 찾아
찾아보려고 안 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공부하니까 교수가 된 거야. 잘난 체가 아니고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실력을 향상시키려면은 공부에는 왕도가 없어요. 반복해서 훈련하고 도전하고 해야지. 이거 이렇게 구현하다가 바로 그 사소한 성능 개선이 떠올랐어요. 훈련을 했기 때문에. 어떤 게 떠올랐냐면 훈련만 하면 이런 게 금방금방 떠오르는데 else 이게 떨어지는 항목을 발견했다. else 그러면 떨어지지 않는 항목을 발견한 거죠. 그런데 생각해 보니까 떨어지지 않는 항목을 발견했는데 즉 현재 항목보다 작거나 같은 값을 발견했으면 이건 안 떨어지는 거죠. 그런데 생각해 보니까 작거나 같다? 그러면 이거 왼쪽에 있는 애도 다 작거나 같다일 거 아니야. 왜냐하면 큰 건 얘가 왼쪽이죠. 그러니까 전에 과거에 제2 항목이 현재 항목일 때가 있었겠지. 제2가 현재 항목일 때 왼쪽에 얘보다 큰 것들은 다 떨어졌겠지. 제2 항목이 현재 항목일 때 안 떨어지고 남은 건 얘보다 작거나 같은 것만 남았겠죠. 그래서 지금 현재 i가 현재 항목일 때 i보다 큰 건 다 떨어뜨렸잖아. 그리고 작거나 같은 걸 처음 발견했어요. 그러면 J보다도 왼쪽도 다 작거나 같지. 그 뒤를 더 볼 필요가 없죠. 브레이크. 이해하니까 별로 어려운 얘기가 아니죠. 그런데 이런 게 생각이 스스로 풀려고 훈련을 몇 시간, 몇십 시간, 몇백 시간 해야 이런 게 금방금방 생각이 나요. 그냥 어디서 구한 거 읽고 이해해서 아 그렇구나 이런 식으로 훈련하면 스스로 안 떠올라. 누가 설명해주면 아 그렇구나까지만 되는 거죠. 아무튼 이건 사소한 성능 개선이야. 왜냐하면 이렇게 개선해도 여전히 n 제곱이야. 그래서 당연히 시간 초과일 줄 알았는데 놀랍게도 그냥 한번 돌려보자 했더니 왜냐하면 효율성 테스트 한두 개는 통과하나 갖고 돌려봤더니 통과를 하더라고. 예? 어? 정답이래잖아. 다 통과했어요. 그리고 뭐 걸린 시간도 많지 않아. 아 그리고 아까 이거 시간 효율 통과 못하는 문제는 당연히 정확성은 다 통과했고 효율성 테스트를 다 역시 하나는 성공하나 했더니 다 실패해야 하더라고요. 실패했는데 중간 점수가 66점이나 돼. 근데 이건 좀 이게 레벨 2인가? 레벨 2죠. 레벨 2라서 효율성 테스트 점수가 낮아서 66점이고 이게 정확성 테스트가 66점, 효율성 테스트가 34점인 거죠. 레벨 레벨 3 이상부터는 레벨이 올라갈수록 정확성 테스트 점수가 낮고 효율성 테스트 점수가 높아요. 대충 평균 어려운 문제를 답만 맞추면 33점 정도 받아요. 33점이 어디야? 그러니까 5문제인데 3문제는 100점, 뒤에 2문제는 33점. 그러면 5문제 중에 4문제 가까이 푼 거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뒤에 2문제 33점도 금방금방 푼 거고 한 10분 10분 이 정도로 10분 노력해서 33점이 어디야? 오케이. 더군다나 이 문제는 10분 풀어서 통과까지 한 거죠. 꼭 답만 맞추는 구현을 모든 문제 어려운 문제도 답만 맞추는 어려운 문제라고 아마 어려운 문제라고 쳐다도 안 보는 학생들이 꽤 있을 거예요. 네? 높은 등급 어려운 문제라도 답만 맞추는 구현을 하는 건 좋은 훈련이에요. 첫째, 왜 좋은 훈련이냐? 문제 읽고 이해하는 것도 훈련해야 돼. 아마 코테 훈련 안 된 학생은 문제 읽고 이해하고 생각하는데 시간이 몽창 지나갈 거야. 구현 시작하기도 전에 시간을 아무리 읽어도 문제 뭔 뜻이야? 이해 안 가는 그런 문제.
이 문제 읽고 이해하는 훈련도 해야 돼요. 즉 문제 읽고 이해해서 답만 맞추는 거 그걸 10분 안에 할 수 있느냐 굉장히 좋은 훈련이에요. 네. 성능 개선. 앞에서 그럼 성능 개선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건 줄일 수가 없어요. 이걸 줄여야 돼. 근데 이게 n에 비례하죠. 자 그러면 제거된 항목을 다 제거해 버려야 돼. 떨어지는 항목을 다 제거해 버려야 돼요. 떨어질 항목을 n에 비례하지 않고 빠르게 찾을 수 있도록 이미 떨어진 항목을 목록에서 완전히 제거해야 되는데 우리가 앞에서 로직 설계했기 때문에 오른쪽 끝 항목 이걸 금방 생각해낼 수 있죠. 오른쪽 끝 값들만 떨어지고 떨어지지 않는 값 하나를 발견하면 떨어지는 작업 중단이죠. 즉 오른쪽 끝 값들만 떨어지고 만다는 얘기죠. 그러면 스택을 활용하면 되지. 스택은 윗 항목만 끝 항목만 제거하는 건 스택이 효율적이잖아. 그래서 현재 항목보다 왼쪽 값들을 스택에 유지하고 그래서 제거할 때 스택에서 팝하는 식으로 제거하다가 안 떨어지는 항목 발견하면 끝나면 되죠. 더 왼쪽을 볼 필요가 없으니까. 그리고 다음 항목으로 넘어가기 전에 현재 항목을 스택에 푸시해야지. 왜냐하면 다음 항목 입장에서는 현재 항목이 왼쪽에 있는 거니까. 왼쪽에 있는 항목들은 스택에 유지돼야 되니까. 이런 로직이면 아까 말했듯이 스택의 값들은 오름차순 순서가 있죠. 그리고 이렇게 구현하면 스택의 크기는 n에 비례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잘 떨어져. 잘 떨어져서 스택의 제거 작업은 스택의 길이가 일정한 크기 이상으로 커지지가 않아 잘. 그러면 일정한 크기다. 그러면 이게 n에 비례하지 않고 일정한 크기다. 그러면 컨스탄트 타임이란 얘기예요. 제거 작업이 컨스탄트 타임이니까 전체 작업은 그냥 ON이 되죠. 그 다음에 스택에서 제거된 항목의 머무르는 기간을 계산하려면 이게 제거된 항목의 답배열에 기록할 기간 계산식이 이거죠. 현재 인덱스 빼기 떨어진 항목의 인덱스. 떨어진 항목의 인덱스를 알아야 돼요. 스택에 넣을 때도 그 떨어진 항목의 인덱스가 그 원래 프라이시스 배열에서 위치 인덱스죠. 이걸 알아야 돼요. 스택에서도. 스택에 푸시할 때 값만 푸시하면 안 되고 그 항목이 원래 프라이시스 배열에서 인덱스가 뭐다. 이것까지 같이 넣어줘야 되니까 이렇게 객체로 푸시해주면 되죠. 오케이. 이게 로직이 다야. 이게 이제 프런트보다 큰 값들을 스택에서 제거하기. 스택 파라미터를 안 받아도 되겠구나. 아우터 함수의 지역 변수 바로 액세스 가능하니까. 어쨌든. 그렇지. 뭐 항목이 스택에 있을 때까지만 해야지. 이게 스택의 탑 항목. 이게 탑이죠. 이렇게 하면 탑 항목. 탑 항목의 프라이스가 현재 항목의 프라이스보다 작거나 같다. 그러면 안 떨어지지. 안 떨어지니까 이게 제거 작업인데 제거 작업 중단, 리턴 나가버린다는 얘기죠. 제거 작업. 여기로 내려왔다는 얘기는 이렇지 않다는 얘기죠. 이거의 else죠. 즉 이렇단 얘기죠. 그래야 이러면 리턴해 버리니까 여기로 왔다는 얘기는 이렇단 얘기고 즉 현재 탑 항목의 프라이스 값이 현재 항목보다 크다. 즉 떨어질 항목이다. 떨어질 항목의 답 기간은 현재 인덱스 빼기 떨어지는 항목의 인덱스죠. 현재 항목의 인덱스 빼기 떨어지는 항목의 제거되는 항목의 제거. 오, 로직대로 구현했죠. 그다음에 프라이시스 배열에서 이게 현재 항목 I, 현재 항목 인덱스 I, 현재 항목 스택에 넣기 전에 현재 항목보다 큰 값들은 스택에서 다 제거하고 또 넣고 정리한 로직이지. 마지막으로 끝까지 남은 항목. 끝까지 남은 항목을 제거하는 것도 요 remove larger를 이용하려고 얘를 별도의 이너 함수로 구현한 솔루션 함수의 아우터로 빼도 되겠다. 전부 다 파라미터로
지적 변수 X 까지 나무 항목의 답별에 기록할 계산식이 나무 항목 인덱스가 아니고 또 꼭 적다. 마지막 항목의 인덱스 빼기 나무 항목의 인덱스. 그래서 마지막 항목의 인덱스를 넣어주고 프라이스다 0을 넣어서 요런 객체를 커런트 객체로 해서 현재 객체로 해서 리무브 라저를 하면 그러면 0보다 그 0보다 모든 남아있는 모든 값이 0보다 크지. 그러니까 다 떨어지지. 떨어지고 현재 항목의 인덱스가 이거니까 현재 항목의 인덱스 이게 마지막 항목의 인덱스죠. 마지막 항목의 빼기 떨어지는 남은 항목의 인덱스 답이 잘 기록. 남은 항목들이 다 떨어지고 요 계산식으로 잘 기록. 오케이. 자바 구현. 뭐 자바스크립트 구현 그대로니까 다시 안 달았어요. 읽어보고 뭐 차이점이라면 그 객체를 안 만들고 여기 현재 항목을 객체로 안 하고 배열로 했어요. 프론트가 배열이죠. 인덱스 0이 프라이스고 인덱스 1이 원래 위치 인덱스. 프라이스 값, 위치 인덱스. 배열로 프라이스. 자바로 구현할 때는 객체 만드는 게 좀 불편하니까 배열을 사용하는 경우가 셰프 때 흔하죠. 이거 말고는 앞에 그 로직하고 똑같으니까. 오케이.